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시니어 주거비 지원 및 금융 혜택에 대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작년에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소득이 조금 초과해서 안 됐어요. 2024년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봤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이런 분들께 특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2026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쭉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기준도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그 48%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소득이 조금 초과해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에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이 약 97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월 소득이 100만 원이신 분이 3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기준이 올라서 월 소득 104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탈락하셨던 분이 올해는 당당히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급여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은 그 임대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것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시라면 더욱 낮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전환보증금 제도입니다. 이것은 LH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해서 매달 나가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셔서 거의 공짜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급여만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신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맞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부양해야지. 정부가 왜 지원해?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아드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님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구만 따로 봅니다. 여러분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것을 모르십니다. 우리 아들이 돈 잘 버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십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자녀와 따로 사신다면 자녀의 소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구만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또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이 50만 원이고 재산이 5천만 원이 있다면 그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하는 방법이 복잡하지만 대략 재산의 4% 정도를 연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 5천만 원이면 연 20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1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50만 원 더하기 17만 원 해서 6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2026년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04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71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작년보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첫째, 임차 가구 지원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은 가장 비싸고 지방은 조금 저렴합니다.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1인 가구라면 최대 월 33만 원 정도, 2인 가구라면 최대 월 37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26년 기준으로 조금 올랐을 것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을 받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많으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 원인데 기준 임대료가 33만 원이면 33만 원은 받고 나머지 7만 원은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가 가구 지원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월세가 없으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집이 낡았다면 정부가 수리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도배, 장판, 난방시설, 지붕, 화장실 이런 것들을 고쳐줍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집의 노후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보수는 약 457만 원, 중보수는 약 849만 원, 대보수는 약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미 LH 임대주택에 사니까 주거급여는 못 받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도 월세를 내십니다. 영구임대는 월세가 적지만 그래도 몇만 원은 냅니다. 국민임대는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냅니다. 이 월세를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LH 영구임대에 사시는데 월세가 7만 원입니다. 이분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맞고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으셨는데 월 7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실제 월세가 7만 원이니 7만 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월세를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영구임대에 공짜로 사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LH 국민임대에 사십니다. 월세가 28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더니 기준에 맞아서 월 28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역시 월세 부담이 0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LH 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결합하면 주거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정말 강력한 조합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소득은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합니다. 재산은 등기부 등본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준에 맞으면 승인이 나고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를 받기 시작합니다. 매달 여러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주의입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찾아와서 당신은 받을 자격이 되니 받으세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안 하시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한다고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것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전세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만든 기금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청약저축돈이나 정부 예산 등을 모아서 만든 큰 자금입니다. 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면 금리가 보통 연 4%에서 5% 정도 됩니다. 하지만 버팀목 대출은 연 1%에서 2%입니다. 거의 절반 이하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시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시면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연 1%대 초반까지도 가능합니다. 1억 원을 빌려도 1년의 이자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연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기준에 해당하실 겁니다. 전세하려는 집에 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시니어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보증서 때문입니다. HUG라고 아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또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은 안심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의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보증서가 있으니까요. 보증서 발급에는 보증료가 듭니다. 하지만 비싸지 않습니다. 대출 금액의 0.2%에서 0.5% 정도입니다. 1억 원을 빌리면 보증료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매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비용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LH 임대주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에 당첨되셨을 때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임대는 보증금이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할 때 일부 내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냅니다. 이 나머지 금액을 버팀목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낸 영수증만 있으면 잔금 대출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LH 국민임대에 당첨되셨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계약할 때 500만 원 내셨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은 입주할 때 내야 합니다. 그런데 목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셨습니다. HUG 보증서를 받아서 1,500만 원을 빌리셨습니다. 금리는 연 1.5%였습니다. 1년의 이자가 22만 5천 원이고 한 달에 약 1만 9천 원입니다. 이 정도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기금수탁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입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셔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전세계약서, 소득증빙 서류 등입니다. 은행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환보증금 제도입니다. 이것은 LH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화된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일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LH 임대주택, 즉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LH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손해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가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상호 전환이라고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목돈은 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다. 연금이 적으니 월세가 부담됩니다. 이런 분은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목돈은 없는데 매달 소득은 있습니다. 이런 분은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더 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H는 전환 이율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전환 이율은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현재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이율은 대략 연 3%에서 4% 정도입니다. 정확한 이율은 LH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주택 유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환 이율이 연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월 1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 4%이니 월로 따지면 약 0.33%입니다. 월세 10만 원을 0원으로 만들려면 10만 원을 0.33%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을 3천만 원 올리면 월세 10만 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에서 3% 정도입니다. 연 2.5%라고 하면 3천만 원의 1년 이자는 75만 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LH 전환 보증금으로 내면 월세 10만 원이 없어집니다. 은행에 넣으면 한 달에 6만 원 이자 받지만 월세 10만 원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4만 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전환보증금으로 내면 월세 10만 원이 없어지니 1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전환보증금이 유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보증금의 핵심입니다. 전환이율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LH 전환보증금으로 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줄어드니 고정지출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LH 국민임대에 사십니다. 원래 조건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행에 목돈 5천만 원이 있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주신 돈입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면 한 달에 이자 1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하지만 월세 35만 원은 계속 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 25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LH에 가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셨습니다.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서 총 6,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월세가 3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한 달에 1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은행 이자를 포기했지만 월세는 20만 원 줄어들었으니 실제로는 한 달에 10만 원을 버신 것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환보증금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관할 LH 주거복지시사에 가시면 됩니다. 또는 LH 마이홈 센터 전화하셔도 됩니다. 1600-1004입니다. 전화하셔서 전환보증금 제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안내해 주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전환보증금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신청할 수도 있고 살다가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환보증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마다 최대 전환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민임대는 최대 전환보증금이 8천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한도는 주택마다 다릅니다. LH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전환보증금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H 국민임대에 당첨되었는데 최대 전환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돈은 2천만 원 뿐입니다.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버팀목 대출로 5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전환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월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버팀목 대출로 연 1.5% 금리로 빌렸습니다. 1년에 이자가 75만 원입니다. 한 달에 약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전환보증금으로 내서 월세가 2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달에 14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대출이자 6만 원을 내더라도 월세 20만 원이 줄었으니 순이익이 14만 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돈을 빌려서 더 큰 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 전략을 쓰셨습니다. LH 국민임대에 당첨되셨는데 보증금 조건이 2천만 원에 월세 33만 원이었습니다. 최대 전환 보증금은 6,500만 원이셨습니다. 이분 손에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4,500만 원을 버팀목 대출로 빌리셨습니다. 금리는 연 1.6%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전환 보증금으로 내서 총 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만들었더니 월세가 33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1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분의 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출이자는 한 달에 약 6만 원입니다. 월세는 12만 원입니다. 합쳐서 18만 원입니다. 원래 월세가 33만 원이었으니 15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주거급여도 신청하셨습니다. 월 12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월세 부담은 0원이고 대출이자 6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원래 월세 33만 원을 내던 것이 6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엄청난 절약입니다. 자, 이제까지 세 가지 핵심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거급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환보증금 제도,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만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일하시고, 자식 키우고, 세금 내시고, 이 나라를 만드는데 큰 기여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2026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께도 공유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